네,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어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차별금지법 어제 정의당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법안인지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해서 성별장애, 나이 또는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로 인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이나 재화, 용역, 그리고 교육이나 직업훈련, 이런 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러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나 차별을 표시하고 또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막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를 하겠다, 이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언뜻 네네. 생각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 법안에 동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17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의원 발의 시도가 있었지만, 예. 기독교계의 거센 이제 반발에 발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서도 사실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님, 그리고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감민정 의원님,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들게 10분을 모셔서 이제 발의자 명단에 올리셨는데, 이게 보니까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7번 발의가 됐는데 번번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21대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차별금지법 통과만을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바라는 국민들이 계시고 또 그런 절박함, 절실함을 사실 또 정치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법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는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기독교계를 포함한 모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갈 예정인 거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는 심상정 대표께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같이 열자고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 이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가 되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역시 욕을 먹어도, 그리고 당장 이득이 없어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하는 오직함이 바로 노무현 정신임을 생각할 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원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됐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비상식적인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양당 간의 협상에 의한 것이고 또 그 협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사태는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굳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다만 저희들이 본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코로나 민생위 극복을 위한 추경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일정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사실 양보하지 못하는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예. 여전히 민주당과 통합당이 협상 과정에서도 이 법사위원장 배분에만 집착해서 법사위원장 쪼개기 협상까지 벌였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법사위의 다른 상임위법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